네, 5학년 친구들, 오늘 사회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끈질기게 쳐들어오는 거란을 어떻게든 악착같이 나라를 잃지 않고 버텨서 나라를 지켰죠, 그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좀, 이야기가 필요해서 선생님이 이런 지도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자, 이제 거란은, 3차 침입, 고려의 3차 침입 이후에 고려와 서로 이제, 이 전쟁은 안 하게 되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고려가 거란한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이 조공을 바친다는 말은, 뭐, 거란이 이제 더 큰 나라고 고려는 이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해마다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인삼 이런 것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란과 전쟁은 없고 평화가 유지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우리 이쪽에 여진족이 있었죠. 이 여진족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여진족이 범위를 점점 넓혀서 이 거란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송나라도 밑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남송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던 도중에 이제 이쪽에서 징기스칸이 흩어져 살던 여러 부족들을 모아서 징기즈 칸이 돼서 징기즈 칸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공격을 시작하니까 여진족도 점점 밀리겠죠. 금나라도 점점 밀리게 되고요. 그때 이제 여기서 숨어서 있던 거란이 에따 모르겠다 하고 고려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려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몽골한테 쫓겨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거란을 고려가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몽골과 같이 손을 잡아서 여몽연합군 고려할 때 여몽연합군을 만듭니다. 여몽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거란을 이제 완전히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가 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북쪽이 유목민족이던 몽골은 징기즈 칸이 부족을 통일하여 세력이 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몽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거란족까지 물리쳐 줬죠. 그러고 나다 보니까 고려한테 사신을 보내서 자기네들한테 물자를 바칠 걸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바쳐라. 이 바치는 게 단지 뭐 금, 은, 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왕족이나 귀족들, 아이들 뭐 1000명 막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하고 가던 몽골의 사신이 이 압록강변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됐더니 이제 몽골은 이 녀석들 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로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31년에 최초로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데 그게 1차 침입입니다. 또 도대체 몇 번을 쳐들어왔길래 1차 침입이냐고요? 약 30여 년 동안 몽골이 7번을 쳐들어옵니다. 고려를. 많이도 쳐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1차 침입입니다. 1차 침입 이후에 1차 침입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몽골이. 왜냐하면 우리 귀주 대첩 강감찬 기억나죠? 여기에 박서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아주 몽골군이랑 열심히 끝까지 싸웁니다. 거의 이 귀주성이 함락시키려고 이제 몽골군이
한 달여가 걸렸다고 해요. 한 달여가 걸렸는데 결국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돌아서 서경을 통해서 개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때 당시 힘도 없었고 전쟁 준비가 안 됐던 고려는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항복을 선언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알았다, 잘 열심히 조공도 바치고 말 잘 들을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때 고려가 이 수도를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과 싸울 걸 선전포고하죠. 그러니까 몽골 말을 듣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몽골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고려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표시된 곳이 몽골 제국인데요. 몽골 제국에 포함 안 된 곳 보니까 고려 보이고 일본 보이고 여기 안남이라고 보이죠? 안남이 어딘지 알아요? 베트남. 지금의 베트남이고 여기는 인도 땅인 것 같고 그렇죠? 여기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이고 그래서 이 몽골이 여기 러시아 지역부터 해가지고 유럽까지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지역까지 다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그런 국가였죠. 자, 그렇게 고려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이제 항전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몽골이 2차 침입을 시작합니다. 자, 2차 침입 때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무슨 사람이냐면 김윤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승려입니다. 승려. 스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처인성에서 지금의 경기도 용인 지역입니다. 처인성에서 몽골군과 열심히 싸워가지고 몽골군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몽골군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몽골군이 다시 물러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2차 침략 때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대구에 있는 부인사에 고려 대장경이 있었어요. 고려 대장경이 고려 대장경 하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원래는 고려 대장경이었는데 이 몽골군의 2차 침입 때 대구에 있던 고려 대장경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윤우라는 사람은, 이 승려는 몽골의 5차 침략 때도 이 충주성이 바로 몽골의 5차 침략이었거든요. 5차 침략에 충주성에서 이 노비 문서 같은 거 다 태워버리고 이제 너희들 노비 아니라 이 백성들한테 노비 해방시켜 준다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열심히 싸워서 여기서도 몽골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려의 정규 군인 광군보다 김윤호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민간인들을 모아서 몽골군에 버텨서 싸웠다는 거죠. 왜? 귀족이랑 왕족은 다 여기가 있으니까요. 어디에 가 있어요? 강화도에 가 있으니까요.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몽골의 6차 침입. 포로로 잡힌 남녀가 20만 6,800여 명이나 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몽골 군사들이 거쳐간 고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강화도는 일단 섬이에요. 강화도는 여기 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길 까닭에 있거든요. 섬이고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육지에서 이렇게 물건을 세금이나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강화도가 작은 섬이 아니거든요. 큰 섬이에요. 큰 섬이어서 나라의 조정이 여기로 옮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부분은 다 보면 갯벌이나
아니면은 그런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몽골군은 유목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다를 잘 몰라요. 그리고 바다에서 싸우는 거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로 옮겼어요. 그래서 옮긴 건 좋았는데 지금 이게 강화도가 몽골에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강화도 빼고 나머지가 다 몽골한테 다 함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의 왕과 일부 신하는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항복한 겁니다. 1270년에 항복하게 됩니다. 아, 몽골 네 말 들을게 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삼별초라고 불리는 일부 군인들이 이에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한테 원한이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몽골군과 싸우게 됩니다. 자, 삼별초는 근거지를 진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자, 진도가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여기에 강화도가 있고 아주 멀리 갔죠, 그죠? 그리고 탐라는 지금의 제주입니다. 이렇게 거치면서까지 3년, 3, 4년 동안 몽고군한테 끝까지 항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때 그 삼별초 강화도에서 근거지를 진도로 옮길 때 이때 당시에 배가 1천척? 1천척이고 거의 이 삼별초를 따르는 백성들이 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숫자였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려 조정과 몽골에 끝까지 저항했으나 그 연합군에 또 여몽연합군이 나오네요.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실패했다. 자, 이때 왜 고려 조정 왜 고려는 그러면 삼별초 우리 군대인데 왜 고려가 이거를 저기 뭐야 이거를 삼별초를 공격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삼별초는 일단 아까 강화도에서 항복하고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개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왕을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왕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3, 4년 동안 버티면서 싸우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려 조정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몽골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끝까지 저항했지만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몽골의 침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멸망했어요. 아까 선생님 그 지도에서도 봤겠지만, 아이고, 미안. 몽골의 침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멸망했는데 그래도 고려는 나라를 잃진 않았습니다. 멸망을 하진 않았어요. 예. 하지만 이제 몽골의 간섭을 받았죠. 몽골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항쟁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고유 문화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